오류 전제에 대한 확신. 이거 정말 이게 참 어려워요. 내가 믿고 있는 게 틀렸는데 그걸 계속 옳다고 믿는 경우죠. 히틀러의 골상학이라든지 숨겨진 손 국부론이라든지 당시 국부론을 믿었는데 경제공황이 왔죠. 이때도요. 경제공황이 왔을 때 사람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국부론을 마치 신처럼 믿었기 때문에 개입하지 말자. 요거 가지고 티격태격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내리죠. 우리는 개입한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러분이 그냥 한순간에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누적되어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적된 문제를 보고 그러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막 그 갑론을박이 있었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루즈벨트도 이게 뉴딜이 맞아. 예? 뉴딜 정책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 국부론으로 가야 되느냐? 요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민 속에서 결국 이런 전제를 극복해야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나요? 자, 오류 전제에 대해서 자, 이게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다. 당시에 이게 오류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처음에. 네, 처음에는 오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오류를 빨리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맞아요. 근데 규모가 커졌을 때는 흐름을 볼 수 없는 상태. 예. 왜냐하면 작았을 때는 사람들이 흐름을 보니까 서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그 규칙들을 인지했는데 너무 커져 버리니까 이제는 실제로 사람들의 눈에 안 보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 보일 수 있는 국가적 수준에서 정책 수행을 할 수 있을 만한 규모의 조사가 돼야만이 이게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것은 그때는 맞았는데 시간이 지날 때 맞지 않는 거. 그런 게 법에 많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아기 때는 밥 먹는 방식이 딱 한 가지예요. 제일 편하죠,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울면 돼. 얘들은 그게 편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영아기 때 막 울면 먹여주니까 이게 습관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단계가 왔는데 그때 울어. 그럼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하죠? 예, 맞아. 이제 이놈이 하고 이제 이게 아주 어릴 때는 아주 좋았던 그 문화 습관이 뒤로 가서는 이제 화를 불러일으키는 움직일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이런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사춘기 대응 문제. 그 다음에 공신들 있잖아요. 이건 나라마다 문제가 되는데 나라 세운 공신들이 대부분 문제 이렇게 안 일으켜요. 다 일으켜요. 그래서 아예 지혜로운 왕들은 공신 척결이라는 걸 하잖아요. 명나라 주원장 같은 경우요. 죽기 전에 기발한 방법으로 공신들을 다 척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공신들이 좀 움직임이 보여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러 놔둬. 그리고 자기가 휴양을 가버려. 6개월간을. 어떻게 하려고? 더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어 놓고 처단하려고? 근데 다 그의 기억이었어. 제일 수장을 누구를 세우냐면 제일 그 간신들하고 공신들하고 제일 잘 얽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잘 얽히겠어 이제. 이놈 들고 이제 이놈끼리 뭉쳐가지고 막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야. 6개월 동안에. 증거를 다 수집해. 그래가지고는 6개월 후에 휴양지에서 군대를 몰고 올라와. 아예. 그래가지고는 4천 명을 척결해버려. 다 공신들이죠. 다 같이 나라 세웠던 명나라 세웠던 사람들. 그리고 자식한테 물려줘요. 그래서 명나라가 아주 튼튼하게 가요. 그래서 주원장을 그렇게 악질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나라를 만드는데 큰 그 공로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원장은 상당히 그 훌륭한 왕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황제로. 그 다음에 이방원도 여러분 그
드라마나 이런 걸 자세히 읽어보면 속의 내면들이 자세히 나오죠. 그 공신들을 없애고 세종한테 나라를 물려준, 심지어는 누구까지 없애요? 세종의 외가까지 다 없애버리죠. 예. 그리고, 예, 나라를 위해서, 물론 그것이 이제 안건의 강화였는데, 본인은 스스로 나쁘다고 생각하고 했겠어요? 안건에 강화시켜야 이 나라가 산다라는 아주 조선의, 제손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한다고 한 거지. 근데 누가 봤을 때는 친척들을 다 그렇게 죽인다는 것은 절대로 훌륭한 왕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자기는 미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정도전하고 의식이 달랐잖아요. 정도전은 신하를 중심으로 한 나라였는데 정도전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정도전이 없었다면 이방원은 그냥 그 상태에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도전이 나타나서 그냥 신하들의 의식을 이만큼 올려놓게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꺾으려고 그냥 다 없애버리는 이런 이제 일들을 벌였던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우리의 하나의 흐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신들의 변화적, 교회도 보면요, 초기 교회 설립했던 사람들이 뒤로 가서 다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교회가 또 갈라져.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초기 멤버들이 다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사실은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데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어때요? 오늘 문제 중에서 나머지는 대부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어려운 게 내가 거기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젖어 있다 보니까 시간적 변화라든지 어떤 조건이 바뀌었을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태가 안 보여요. 이게 참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변화할 때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그 솔개 얘기 나오잖아요. 그 스스로 뭐 부리도 쫓고 해서 빼고 막 발톱 다 빼고 막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새롭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첫째 어려운 게 뭐가 어려워요? 인식이 어려워요. 인식이. 예. 근데 이 인식이 어려울 때요, 옆에서 얘기해도 잘 안 들려요. 정말 안 들려요. 그래서 이거 되면 사실은 웬만한 문제는 스스로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웬만한 문제는 풀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장애로 본다는 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것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고쳐야 되는 걸로 보는 그 안목. 이것만 해결해 나간다면 여러분 삶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나이 들면 잘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똑같은 여기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려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정보를 안 받거든요. 과거 정보 속에서 살아요. 그 과거 얘기를 많이 해. 예.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 새로운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바뀌어요. 그러니까 학자들, 즉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들은요, 이 함정이 안 빠져요. 이효령 선생님 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보실 때도. 이게 도대체 나이가 20대인지 30대인지 구분이 안 가요. 생각으로 보면. 이 사람이 하는,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읽는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 최현대인보다 더 뛰어나요.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왜? 배우는 사람에게는 이 현상이 안 나타나요. 배우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배움이 중단되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근데 이때 이제 배우는 사람 중에서도 또 한 그룹이 있어. 이 문제에 빠지는 사람. 확증 편향. 예. 이 사람들은 이게 더 무서워, 이게. 더 무서워. 계속 강화시켜, 자기 거를. 그래서 확증 편향으로 가는 사람들하고 배우지 않는 사람들.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설득이 돼. 어느 정도는. 근데 이 확증 편향은 설득도 안 돼. 자기 논리가 너무 강해서. 또 지식도 막 쌓아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오류 전제에 대한 확신이 문제다.